네, 기획부터요. 하나씩 이제 세부 영역으로 좀 나눠보면요. 기획은 크게 이제 컨텐츠 기획과 이제 시스템 기획으로 크게 분류는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콘텐츠 기획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 게임의 어떤 세계관이랄까, 어떤 캐릭터가 나와서 내가 왜 싸워야 하고, 내가 왜 이 게임과 뭐 이 세계를 살아가야 하는지 이유, 그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그 기본적인 설정과 그런 동기부여를 위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누굴 만나고 어떤 NPC를 만나고 어떤 캐릭터를 싸우고 어떤 캐릭터와 또 나아가 협력을 하고 친구가 되고 또 적이 되는지 그런 스토리 라인까지 만들고, 그거에 따라 이제 거기에 나오는 보스라든가 캐릭터도 만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의 동기부여라는 그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거라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게임에서 즐길 거리, 놀 거리, 그리고 앞으로 뭐 여러 명이 모이는 MMO 게임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어떻게 놀 것인가, 뭘 할까지 같이 뭐 이벤트를 열고 같이 퀘스트를 하고 뭐 그런 것까지 같이 설계를 하는, 그런 뭘 할지를 정하는 그런 역할이고, 네, 보통 컨텐츠는 그 리소스가 없으면 표현되기가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트 쪽과 특히 좀 많은 협업을 요하는 팀이고요. 그래서 시나리오라든지 설정이라든지 이런 문서, 그리고 또 아트 리소스 스케줄에 맞춰서 발주를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원하는 시기에 리소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피드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스템 기획은 쉽게 경제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게임에서 안에 있는 화폐라든지 게임이 유저가 다른 유저와 만일에 거래를 한다든지 그 아이템의 속성들 같은 것으로 게임의 밸런싱과 게임이 플레이하면서 앞으로 어떤 아이템이 어떤 식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지도 결정하게 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채집을 해서 어떤 무기를 만들 때, 그러면 어떤 무기를 만들려고 어떤 재료들이 필요한데 그 재료들을 어디서 구하고 그런 재료들을 또 어떻게 가치를 보존하는 뭐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하는 겁니다. 또한 그것이 이제 UI로서 UI에 어떻게 표현되고 인벤토리에 어떤 식으로 저장되고 또 그러한 저장을 어떠한 방식으로 창고를 사용한다든지 경매라든지 여러 가지 게임의 경제를 설계하는 역할입니다. 시스템 기획 쪽은 주로 이제 DB라든지 어떤 그 수치를 가지고 또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돼야 되기 때문에 테크 쪽과 많은 협의가 필요한 거고요. 결국엔 시스템적으로 테크에서 허용이 안 되면, 구현이 안 되면 실제 자기들이 원하는 기획 내용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테크 쪽과 주로 협의를 많이 하는 편이고, 필요한 리소스가 있다면 컨텐츠 쪽과 상의해서 보통 아트 쪽에 발주를 하는 편입니다. 네, 해서 기획자들 출신 중에 테크 출신들이 좀 많이 있으신 편입니다. 아트 쪽보다는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시스템 기획과 컨텐츠 기획의 좀 사이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통 시스템 기획이 있거나 아니면 독립적으로 나와 있는 게 이제 전투 관련 기획인데요. 그 전투 관련 기획은 보통 시스템 기획에 같이 있는 경우도 많은데, 조금 더 전투가 중심이 되는 게임에서는 전투가 따로 나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기에서는 당연히 캐릭터의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그 데미지에 대한 밸런싱이라든지 아니면 몬스터가 어떤 패턴의 공격을 하고 또 어떤 속성의 공격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씩 다 검증하고 검토하는 거고요. 당연히 보스 전투라든지 그런 부분을
콘텐츠 기획과 상의하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또 요즘에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유명한 성공한 게임 한두 개만 분석하면 됐는데 요즘에 게임이 워낙 많아지고 또 상업적으로 굉장히 그 부분 유료화의 활성화로 민감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컨텐츠에 대한 유저 피드백이 굉장히 강렬해서 이거를 분석하려면 당연히 탑게임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탑게임 분석도 하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비용을 실제 치러가면서 부분 유료와 그런 컨텐츠를 즐기는 것을 테스트하려면 당연히 그만큼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들이 갈수록 점점 하드코어해집니다. 플레이들이 굉장히 유저들에게 많은 재정적 투자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기획자의 좀 애로사항으로 좀 보이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게임 자체를 기획하고 내용을 쓰고 이제 이런 거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들이 원하는 의도하는 바를 기획이나 기획 안에서도 또 다른 파트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이제 아트나 테크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설명해서 하지 않으면 그 다른 팀이 이해를 못하거나 심지어는 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죠. 왜냐하면 자신들도 이해 못하는 것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설명을 또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테크한테는 기술적으로 지식이 부족하고 아트한테는 또 아트적인 그런 깊이가 당연히 부족할 테니 그런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또 그 사람들의 납득할 만한 논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나름의. 근데 그런 부분을 하다 보면 항상 맹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또 그것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자꾸 캐게 되죠.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텐데 라는 식의 어떤 반론을 많이 듣게 됩니다. 또 심지어 이제 그런 것을 위해서 PT란 걸 해야 되는데 누굴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그것에 합당한 증거라든가 또 그럴싸한 어떤 결과물을 예측하는 그런 수치라든지 어떤 표현, 그런 비주얼라이징, 심지어 어떤 자료 이런 게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득을 위해서 실제 기획을 하는 내용보다 그 사람들 회사의 CEO도 좋고 사업팀, PM팀, QA팀 모든 팀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실제 업무보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되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죠. 예. 콘텐츠 기획자는 보통 이제 뭐 꿈꾸시는 게 내가 상상하는 세계관을 현실 게임에 적용하고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데 사실 그 실제 업무에서는 그런 스토리 관련된 내용은 보통은 이제 전문 작가분에게 의뢰하거나 시놉시스 정도 내부에서 기획자가 잡고 뭐 영화나 이쪽의 어떤 전문 그 작가들에게 대사라든지 구체적 설정을 이렇게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세계관이나 어떤 IP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웹소설이라든지 그런 차라리 웹툰에 관련된 전문 시나리오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자신의 그런 세계관을 펼치는데 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에서는 실제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실제 구현에 방해되는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피드백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 시스템에 맞추게 되는 부분에서 자유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죠. 시스템 기획의 좀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테크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테크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테크 만드시는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논리와 어떤 그런 목적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맹점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한 갈등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신뢰감이 주는 기획서를 또 드려야 하고, 또한 만들었다고 해서 보통은 처음 예측과는 다른 결과가 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경제 같은 경우는 생각지 못한 나비 효과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을 잘 예측하지 않으면 게임의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테크적인 그런 소양이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직접 데이터를 만져야 하거든요. 이제 게임이 출시할 때를 대비해서 많은 인터뷰라든가 밖에 PT, 게임의 설명, 이런 어떤 외부적인 요인도 다 담당하게 됩니다. 네. 심지어 이제 게임쇼라든지 어떤 외부 시연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게임에 익숙하고 게임에 대한 설명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획자들이 행사 도우미로서도 착출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만큼 이제 게임 자체를 설계를 하기 때문에 가장 발언권은 높지만 가장 외부적으로 이 게임을 설명하는 데에서는 기획자들이 발표와 PT 같은 업무에 굉장히 많이 동원돼서 그 부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네, 또한 이게 뭐 워드 프로그램처럼 필요에 의해서 유저가 적극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즐기기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유저한테 그것을 넛지를 라고 해서 이제 부드럽게 가르쳐 줘야 하는데, 그게 굉장히 또 불쾌하지 않고 즐겁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할 수 있는 UX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자신의 기획이 잘 반영될 수 있게 리소스나 종작 체크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가다 보면 자신이 기획자인지 QA팀인지 테크인지 심지어 아트의 결과물에서도 이상하게 나오는 부분에 대한 피드백도 줘야 하는 만큼, 그러니까 어느 한 파트만큼 전문적이지도 못하면서 또 여기저기 모든 것에 책임과 어떤 피드백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운드에 대한 피드백도 줘야 되고, 심지어 이제 대사가 바뀌거나 이러면 그거에 대한 또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컴플레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대사라든가 스토리에 관련돼서도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뭐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비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당연히 개발 사이에서 더 좋은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갈등일 수도 있는데, 사람이 이제 마감과 많은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팀의 갈등의 요소의 하나의 원인이고, 기획자는 뭐 기획하시는 분들의 예를 들면 맨날 거짓말만 하게 되면 안 좋게 얘기해서 뭐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회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뭐 개발이라서 모든 다른 팀들도 이해는 하지만 솔직히 본인들이 힘들다 보면 당연히 투덜대는 것도 당연하겠죠. 하지만 또 다른 파트에서는 기획자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느 정도의 그런 실수가 있을 거라는 거를 다들 이제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획자가 좋은 의도로 개발을 위해서 선의로 하는 그런 어떤 실수들은 또 다른 파트에서도 최대한 이제 프로 대 프로로서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드라마나 뭐 이런 것처럼 나오는 서로 뭐 과격한 다툼이나 이런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없지도 않고요. 하지만 항상 업계에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기획자들이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대부분 팀들이 본인도 하는 실수는 그냥 본인 파트에서 끝나지만 기획자들이 하는 실수는 그
그 뒷팀에게 많은 파급력을 주기 때문에 항상 주목받고, 하지만 또 기획자의 얘기를 잘 들어주려고 많이 존중합니다. 심지어 좀 아닌 것 같은데도 한번 기획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막중한 책임과 막중한 파워를 갖고 있는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기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깊은 얘기는 못 드리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롤과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테크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